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9강 우리 렉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 열심히 잘 하고 계시죠? 네, 우리가 이제 수능까지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지금 이걸 촬영하고 있는 때도 한 7월 말쯤 됐는데 거의 뭐 이제 100일 정도 남았죠. 예, 좀만 더 열심히 하시고요. 끝까지 공부 잘 하셔서 영어 1등급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9강 같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 19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풀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바로 9월 평가원 삽입 문제였었고 정답률이 한 40% 되는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독해의 기본 원리. 뭐 제가 항상 하는 말이니까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이다. 대명사는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빈칸 문제와 코드가 같다. 뭐 이건 제가 항상 했던 말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순서 삽입, 특히 삽입은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수업을 계속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삽입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코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순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둘의 공통적인 지켜야 될 코드가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지시사 코드. 자, 복습 좀 해볼게요. 단수는 단수로 받고 복수는 복수로 받는다. 그리고 제가 서치는 조심하자. 예, 이런 얘기 분명히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연결사 코드는 동사관계가 반대일 때 역접과 대치가 있는데 방향성이 동일할 때 둘 중에 뭘 쓰고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대체 같은 경우에는 동사관계가 반대이긴 하나 같은 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방향성이 동일해. 뭐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동사관계가 반대가 아닐 때에는 그 나머지인데 환원과 첨가를 구별해서 아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 포인트가 순서는 선지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 삽입은 넘어갈 때 논리적 비약 유무를 따지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바로 이 문제입니다. 37쪽에 있는 우리 문제인데요. 자, 37쪽의 문제 보시면 이게 이제 실제 38번 삽입 문제고 정답률이 40%야. 근데 나는 그래. 이 문제가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지문이 뭐 겁나 어렵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되게 쉬워. 쉬운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지 못하는 거야. 제발 부탁인데 뭐 아직도 그런 스킬에 의존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설마 문제의 답이 앞이겠어 뒤겠어? 앞일 수 있고 뒤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수능에서 삽입 문제가 정답이 1번인 경우가 2번이나 있었고 수능에서 삽입 문제의 정답이 5번인 경우가 2번이나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너무 문제의 답이 앞쪽에 있으니까 애들이 문제 풀면서 설마 여기가 답이겠어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냥 여러분을 믿어. 여러분을 믿으시라는 게 올해 2024 수능에서 역대 최초로 순서 문제가 연달아서 4번 정답이 같았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능 역사상 그 연달아서 같은 유형의 문제의 정답이 똑같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올해 처음 그랬었고 마찬가지로 올해 2025학년도 6월 평가원에서 순서 문제 첫 번째 문제의 답이 A12였잖아. 근데 그 얘기는 제가 계속 했단 말이야. A12가 답인 경우가 무려 3번이나 나왔다. 아직까지 수능에 나오진 않았지만 최근에 와서. 그럼 수능에서도 A12가 답인 게 나올 수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의 실력대로 그냥 풀란 말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넘어갈 때 비약을 따지라 그랬잖아. 1번, 2번 넘어갈 때 비약을 따졌을 때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this mutual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mutual이 서로 상호간에 이런 뜻이 있잖아. 근데 this로 받았다는 게 중요하지. 그럼 이걸 생각해 보자고. 만약에 2번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때 this가 나왔으니 이 this가 받는 상호간에 무언가를 한 내용이 1번 문장, 2번 앞에 1번 문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1번 문장 잘 보세요. However, social psychologists use this term more precisely. 어떤 상호간에 뭔가를 했다는 내용 자체가 지금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B죠. 그럼 내가 뭐 해보라 그랬지? 반드시 주어진 문장을 거기에 넣어봐라. 넣어봤어. 그럼 그 순간 네가 확 와야 되는 게 뭐야? 당연히 2번이 답이네. This sense of mutuality, this mutual이 받는 내용도 없을 뿐더러 여기 지금 중요한 게 이 they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they가 누구냐 이거지? 그렇죠. 앞문장에 누구였겠다? Social psychologist. 게다가 복수네? 이 사람이구나. 답 2번. 이랬으면 되는 거야. 아니 이걸 왜 틀리고 앉아있냐고. 게다가 더 중요한 거. 1번, 3번, 4번, 5번에 비약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자꾸 주어진 문장을 1번에 넣어보고 2번에 넣어보고 3번에 넣어보고 4번에 넣어보고
5번에 넣어보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다 답처럼 보여. 제발 정석적인 풀이 방법을 익히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돼. 넘어갈 때 비약을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약이 있으면 걔를 넣어봐.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삽입의 코드. 단 10개 중에 한두 개가 비약이 없을 수도 있다. 그 경우엔 어려운 문제니까 그땐 반드시 뭐 해야 돼? 그땐 주어진 문장을 봐야 돼. 그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얘는 틀릴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야? 다른 부분이 비약이 없는데 자꾸 거기에 집어넣어보고 맞는지 확인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되게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서 답을 맞췄으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This mutual interaction의 상호간의 란 내용이 2번 앞에 1번 문장이 없었다. 두 번째. 그래서 네모칸을 2번에 넣어봤더니 이 네모칸의 내기가 누구인지가 1번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있었다. Social psychologist. 그래서 당연히 답이 2번이다. 그럼 중요한 거. 1, 3, 4, 5가 안 되는 것도 반드시 알아야 되기에 비약이 없는 걸 아셔야 되잖아. 이제 독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이렇게 찾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38쪽 가볼게요. 자, 우리 38쪽 가시면 제가 유기적인 독해를 위해서 쪼개놓은 부분이 있죠? 거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in everyday life, we tend to see any collection of people as a group 그랬거든요.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는 사람을 그룹으로서 어떤 사람의 컬렉션, 모음을 그룹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컬렉션을 그룹이라고 본다라는 정의가 나오고 있지. 그 다음 가봅니다. 하지만 그랬어요. 그럼 왜 역접이 나오는가를 생각해봐야 돼. 네가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하지만 사회심리학자들은 this term, 이 용어. 그럼 이 용어는 당연히 뭐야? 그렇지. 앞에 나온 뭔가를 가리킬 거 아니요. 그렇죠. 그룹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받는 걸 거 아니야. 그렇지? 요거.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그룹이라는 용어를 했을 때 딱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this term이 가리키는 건 앞문장이요 그룹이었던 거고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하지만 사회심리학자들은 이 용어인 그룹이란 용어를 좀 더 정확하게 사용해요. 그 왜 하지만을 썼어요?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서 쓰는데 하지만 사회심리학자들은 그룹을 되게 정확하게 쓰니까 분명히 의미적으로 반대로 네가 느꼈어야 돼. 그러니까 however를 쓰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했던 거지.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그래, 특히 그들은 이 대이 누구라고? 그렇지. 사회심리학자들, 복수잖아. 특히 그 사회심리학자들은요. They find a group as two or more people who interact with and exert mutual influence on each other. 그들, 이 사회심리학자들은 그룹을 2명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로 정의 내리는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 서로 interact, 상호작용하고 exert가 발휘하다, 힘쓰다지 상호 간의 영향력을 서로에게 발휘하는 그런 그룹으로서 정의를 내려. 이게 발휘하다, 힘쓰다인데 어머나 세상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mutual influence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를 뭐로 받은 거야? 그렇지. 이거 그대로 받은 거잖아. 아니 이게 뭐가 어렵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칙을 모르니까 틀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푸셔야 돼. 그럼 이제 해볼게. 그리고 얘를 다시 받는 거야. 그래서 this로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죠. 바로 이러한 감각이야. 상호 간의 상호작용 또는 interdependent, 서로 상호 간에 의존하는 거지. common purpose,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근데 이것이 바로 remember 하면서 지금 잘 중요하신 게 distinguish A from B가 나오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얘는 넓게 보면은요.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근데 이때 강조 구문인데 위치 대신에, 그러니까 내 대신에 위치를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뒤에 거는 바로 앞에 것이다. 원래는 이런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석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즉 그룹이라는 멤버를 단순한 개인의 집합과 distinguish, 구별해 주는 것은 바로 하고 앞으로 가는 게 맞아. 원칙적으로는 공동의 목적을 향해서 이런 상호 간의 상호작용이나 상호 간의 dependence, 의존을 갖고 하는 바로 이러한 감각이 바로 그룹이라는 감각을 정의하는 감각이라는 거야. 그럼 뭐가 문제야? 그렇지. 그러고 이제 넘어가. 그러면 봐라. 예를 들어서가 나왔어. 그럼 너는 뭘 생각해야 돼? 예를 들어서가 나오네. 그러면 앞에 내용을 제발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리고 독해를 하셔야죠. 앞에 문장 까먹고 그 문장만 보니까 네가 독해가 안 되고 유적 독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너는 봐봐.
여기서 넘어오기 전에 여기서 뭐라고 하고 넘어온 게 중요해. 그렇지. 단순한 개인의 집합과 그리고 그룹, 진정한 그룹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온다고 하는 순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 디스팅기시를 썼다는 게 중요하지. 얘네들을 구별합시다 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오는 순간 너는 네가 수능적 독해를 하는 수험생이라면 그 다음에 당연히 뭐가 나오겠지? 그렇지. 그럼 단순한 집합과 진정한 그룹의 차이가 뭐예요? 하는 내용이 나올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죠. by contrast. 흐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3번을 읽었어. 그럼 3번은 무슨 내용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 얘네들은 단순한 집합. 얘들은 그렇지. 진정한 그룹. 이 흐름이 잡히는 게 수능적 코드라고. 넌 글을 이렇게 읽었어야 돼. 그럼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럼 예시가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어떤 예시가 나와? 이거의 구체적 예시 둘이 어떻게 다른가? 단순한 집합은 이런데요. 대조적으로 진정한 그룹은 이래요. 이런 식으로 흐름이 잡히고 있으니까 3번하고 4번하고 그리고 뭐 나 마지막 5번까지 가겠지만 이거는 일단 제쳐두고 3번하고 4번까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흐름을 네가 잡았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잡고 우리가 뭐 하자? 이제 독해를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문장에서 넘어온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as Kenneth Hodge observed. Kenneth Hodge가 얘기했듯이 collection, 그러니까 우리 observe는 관찰하다, 준수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관찰을 한 것처럼 뭐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요약하시면 돼요. A collection of people who happen to go for a swim after work on the same day each week does not strictly speaking constitute a group because these swimmers do not interact with each other in a structured manner. 그랬단 말이야. 이게 중요한 거지. Does not constitute. 자, 예를 들어서요. 케네스 호치가 말했듯이 사람들의 집합인데요. happen to요. 우연히 수영하러 가는 사람들이야. 뭐 한 다음에 똑같은 날 주마다 일 끝나고 우연히 그냥 수영하러 가는 사람의 집합제는 does not constitute 구성하다죠. 엄격히 말하면 그룹을 구성하지 않아요. 그럼 동사관계가 어떻게 돼? 그룹이 아니다잖아. 근데 그 이유는 이 수용을 하는 사람들은 있지 서로서로 do not interact 상호작용하지 않아요. 구조화된 방식으로. 근데 by contrast야. 대조적으로. 그 다음에 읽어봤어. 그치. 그룹이다가 나오잖아. 그치. is a group.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었다고 대조. 대체. 얘는 대조니까 우리가 대체로 보자. 넓게 봤을 때. 그쵸? 대조적으로 스쿼드가 단 선수단이거든. 어린 경쟁하는 수영하는 선수들 선수단. 근데 얘들은 아침마다 트레인 훈련해. 뭐 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얘들은 is a group이야. 얘들은 그룹이 맞아. 왜냐? They not only 하면서 버덜소가 나오잖아. 그들은 공동의 objective 목표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즉 공동의 목적이 뭐예요? 경쟁을 위해서 훈련하는 공동의 목적. 또한 서로 상호작용을 하죠. 형식적인 방식으로. 예를 들자면 미리 함께 워밍업, 준비 운동을 하는.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common objective가 나와. 공동의 목적. 그치.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야? The sense of people coming together to achieve a common objective that defines a team. 그랬잖아. 이 공동의 목적이 여기에 그대로 이어지면서 맞죠? 이걸 디스라고 받아주는 순간 5번도 아무 문제가 없었죠? 얘도 일종의 이때 강조 구문처럼 보시면 돼. 바로 팀을 정해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공동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함께 온 사람들의 이러한 감각이 바로 팀이라는 거지. 방향성상 아무 문제 없었고 순접이니까 너무나도 문제가 안 됐었다.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오늘은 수업을 끝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근데 여러분이 원칙을 어기고 삽입이나 순서나 빈칸을 푸니까 답을 못 찾는 거야. 제발 부탁인데 정석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거 가장 중요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강의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